너를 데려온 게 나야. 36살 한유정. 편의점 야간 근무로 하루하루 버텨왔습니다. 심장병을 앓는 7살 아들을 위해 고급 저택 도우미로 들어간 그날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회장이 부르는 자장가에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따라 불렀고 DNA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37년 전 실종된 딸 라희, 그게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증거를 불태웠고 약을 바꿔치기하며 회장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폭우 속 옆집 할머니가 무너지며 고백했습니다. 공원에서 유괴한 범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그 순간 창밖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유정과 똑같이 닮은 얼굴로 라이아라고 부르며 사라졌습니다. 과연 그 여자는 누구이며 유정에게 남은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달빛 극장. 내 이름은 한유정입니다. 36살 편의점 야간 근무자입니다. 그리고 7살 아들 지호의 엄마입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편의점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취객이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맥주 진열대로 갔습니다. 이거 얼마야? 4,500원입니다. 비싸네. 깎아줘. 죄송합니다. 정찰제입니다. 취객이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맥주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로 왔습니다.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비. 카드 단말기가 오류를 냈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비. 또 오류였습니다. 아니 왜 이래? 취객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카드 있으세요? 없어. 이거밖에 없다고. 그럼 현금으로 결제해 주세요. 취객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에이 됐어. 맥주를 내던지고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떨어진 맥주를 주워 제자리에 놨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4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휴게실에 들어갔습니다. 자판기 커피가 있었습니다.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3장이 전부였습니다. 내일 지호 급식비가 3,000원입니다. 오늘 버스비 2,500원입니다. 저는 지갑을 닫았습니다. 커피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새벽 6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10분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저도 바빴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돈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약값, 집세, 공과금. 끝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반지하 자취방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좁고 어두웠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냄새도 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호가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한쪽에 놓인 이불 위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지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입술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으로 지호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지호야.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호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응. 잘 잤어? 응. 엄마 오늘도 늦었어? 미안해. 일이 좀 있었어. 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약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래. 밥 해줄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2개, 김치, 밥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계란을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을 달궜습니다. 지지직 소리가 났습니다. 계란 냄새가 퍼졌습니다. 밥을 담아 지호에게 줬습니다. 맛있게 먹어. 고마워, 엄마. 지호가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지켜봤습니다. 기침이 났습니다. 지호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심장이 약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수술비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 제가 1년 동안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 아직 안 들어왔어요. 5일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오늘이 3일이었습니다. 월세는 40만 원이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15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25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였습니다. 3만 5천 원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래도 삶은 좋아지지 않아.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지호가 밥을 다 먹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야 돼. 그래. 준비해. 지호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조심히 가. 지호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일어나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2시간 뒤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일어나 씻었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또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유정아, 어디가? 일하러요. 오늘도 야간이야? 네. 할머니가 김치통을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먹어. 내가 담갔어.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니야. 받아. 지호도 먹여야지. 저는 김치통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길이 열려. 너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네. 잘 먹을게요. 집에 김치를 놓고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7시부터 다시 일했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반복이었습니다. 10시쯤 됐습니다. 손님이 없었습니다. 저는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만료 임박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삼각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점장이 말했습니다. 만료 임박 상품은 직원이 반값에 살 수 있다고요. 저는 삼각김밥 2개를 골랐습니다. 각각 1,500원이었습니다. 반값이면 1,500원입니다. 지호 내일 아침으로 줄 수 있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끝을 무의식적으로 두드렸습니다. 탁, 탁, 탁. 습관이었습니다. 긴장할 때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나는 5살 이전 기억이 거의 없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육원에 들어간 건 5살 때였습니다. 그 전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 하얀 건물, 누군가의 손. 하지만 깨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 주택 도우미 모집.
시급 15,000원, 주 5일 근무, 숙식 제공 가능. 15,000원. 편의점은 시급 9,500원이었습니다. 거의 2배였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혹시 모른다. 이 일이라도 잡아야 한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고급 주택이라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경력도 없고 학력도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호를 생각했습니다. 지호의 약가, 병원비, 수술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호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해도 될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안 하면 기회도 없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 전단지 보고 전화했습니다. 아, 고급주택 도우미 말씀이시죠? 네. 언제 면접 가능하세요? 내일이요. 좋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오세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북동 윤가 저택, 성북동, 부자 동네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일까요? 불안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확실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것. 다음 날 오후 1시였습니다. 저는 지호를 학교에 보내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성북동으로 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건물들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낡은 건물 대신 깨끗한 주택들이 보였습니다. 정원이 있는 집, 담장이 높은 집, 부자 동네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언덕길이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10분쯤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때 앞에 큰 대문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철제 대문이었습니다. 높이가 3미터는 넘어 보였습니다. 대문 옆 벽에 금빛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가. 저는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대문 위쪽을 봤습니다.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 개였습니다. 곳곳에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담장을 따라 걸으며 세어봤습니다. 5개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지? 의아했습니다. 대문 옆 인터폰을 찾았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 면접 보러 온 한유정입니다. 잠시만요. 삐소리가 났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천천히 열리는 모습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앞에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넓었습니다. 잔디가 깔려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꽃도 피어 있었습니다. 정원사가 가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인사도 없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앞쪽을 봤습니다. 건물이 보였습니다. 현대식 저택이었습니다. 유리창이 많았습니다. 3층 건물이었습니다. 발코니도 있었습니다.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대리석 계단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유정 씨죠? 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이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빛이 반짝였습니다. 신발 벗고 슬리퍼 신으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저는 비서실 직원 박도연입니다. 따라오세요. 박도연이 앞장섰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벽에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비싼 그림 같았습니다. 계단이 나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한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면접자 데려왔습니다. 들어오라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반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해 보였습니다. 앉으시오. 저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한유정입니다. 나이는 36입니다. 가족은 아들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없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력은 편의점에서 3년 일했습니다. 그게 전부요? 네. 청소해 본 적은? 집에서는 하지만 일로는 처음입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경력이 부족하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배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저를 다시 봤습니다.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오? 돈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아들이 아픕니다.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남자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알겠소. 일단 일주일 시험 근무를 해보시오. 정말요? 네. 내일부터 출근하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합격하셨습니까? 네, 시험 근무래요. 축하합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연이 저택을 소개했습니다. 1층에는 거실, 주방, 식당이 있었습니다. 2층에는 침실들과 서재가 있었습니다. 3층에는 창고와 직원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첫 작업은 계단 청소입니다. 알겠습니다. 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벽에 액자가 보였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한 가족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멈칫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아이가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럴까? 뭘 보고 계십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와 언덕길을 내려갔습니다. 계속 그 사진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호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응. 잘 있었어? 응. 엄마 어땠어? 합격했어. 진짜? 축하해. 지호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지호를 재웠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택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높은 담장, 많은 카메라, 차가운 분위기, 그리고 그 사진. 왜 그 아이가 낯설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지호를 깨워 아침을 먹였습니다. 엄마 오늘 새 직장이지? 응. 잘하고 와. 고마워.
지호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버스를 타고 저택으로 갔습니다. 7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한유정입니다. 들어오세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무표정했습니다. 한유정 씨죠? 네. 저는 집사 김용래입니다. 따라오세요. 김용래가 3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탈의실입니다. 유니폼 입으세요. 옷걸이에 유니폼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색 원피스였습니다. 앞치마도 있었습니다. 갈아입고 나오세요. 김용래가 나갔습니다. 저는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용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규칙을 말하겠습니다. 첫째, 회장님 방에는 허락 없이 들어가지 마세요. 네. 둘째, 직원끼리 사적인 대화는 금지입니다. 네. 셋째, 저택 내부 사진 촬영은 절대 금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좋습니다. 청소도구는 여기 있습니다. 계단부터 시작하세요. 청소도구를 받았습니다. 1층 계단으로 갔습니다.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계단 난간을 닦았습니다. 먼지가 많았습니다. 한참 닦는데 2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이야, 엄마 여기 있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라이, 그 이름이 왜 익숙하게 들릴까요? 고개를 들어 위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계단 청소가 끝났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봤습니다. 어린이 방 같았습니다. 침대, 책장, 장난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허락 없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집, 나무, 사람. 한 그림에 악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멜로디였습니다. 저는 그 악보를 보며 자연스럽게 흥얼거렸습니다. 라라라라라. 그 순간 누군가 뒤에 서 있는 걸 느꼈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윤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서 들었소?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그 노래가 뭔지 아시오? 아니요. 회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 회장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5살 이전 기억이 있소? 제 심장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5살 이전 기억이 있소? 회장의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회장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소? 네. 보육원에 들어간 게 5살 때였습니다. 그 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회장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손을 벽에 짚었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소?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요. 앉으세요. 방 안 의자로 모셨습니다. 회장이 앉았습니다. 얼굴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물 가져올까요? 아니요. 괜찮소?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 노래를 어떻게 아시오? 모르겠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왔어요. 언제부터 알았소?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흥얼거렸던 것 같아요.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라이도 그랬지. 라이요? 내 딸이요. 37년 전에 사라졌소.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네. 5살 때였소. 공원에서 놀다가 잠깐 사이에 없어졌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도 찾았지만 찾지 못했소. 흔적도 없이 사라졌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도 그 노래를 좋아했소. 아내가 만든 자장가였소. 회장이 벽에 그림을 봤습니다. 저 악보도 라이가 그린 거요.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를요. 저는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서툰 글씨로 쓴 음표들이었습니다. 당신을 보니 라이가 생각나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하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유정입니다. 라이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 하지만 회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소. 도연이 저를 날카롭게 봤습니다. 한유정 씨, 여기서 뭐 하십니까? 청소하다가 회장님을 나가보시오. 일이나 하시오.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했습니다.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라이, 37년 전 사라진 아이. 그리고 제가 아는 자장가. 우연일까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직원 식당으로 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신입이지? 응. 오늘 첫날이래. 회장님이 또 그러시는 거 아냐? 뭐가? 라이 닮은 사람 보면 그러시잖아. 아, 맞다. 예전에도 있었지.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 얼마나 오래 있었어? 한 달? 그러다 회장님이 정신 차리고 내보냈지. 불쌍하긴 해. 딸 잃은 지가 언젠데. 그래도 직원들한테는 힘들잖아. 맨날 감시하고. 저는 밥을 먹다 말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맡았습니다. 2층 화장실로 갔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세면대 옆 선반에 약통이 보였습니다. 여러 개였습니다. 호기심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윤세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혈압약 같았습니다. 다른 약통도 봤습니다. 모두 회장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약봉투 색이 달랐습니다. 어떤 건 흰색, 어떤 건 노란색이었습니다. 약국이 다른 건가요? 하나를 자세히 봤습니다. 라벨에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세훈 의료재단. 회장이 운영하는 병원인가 봅니다. 하지만 라벨 일부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붙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뭐 하십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용래였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약을 왜 만집니까? 죄송합니다. 정리하려고. 그냥 두시오. 건드리지 마시오. 김용래가 약통을 빼앗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일이나 하시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유정 씨. 네. 회장님께 함부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회장님은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도 출근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저는 저택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회장은 왜 저를 보고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제가 라이와 관련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한유정입니다. 보육원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호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땠어? 괜찮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호에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지? 밥 해줄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호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나 내일 병원 가야 해. 병원? 응. 검사 받는 날이야.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시간 내볼게. 미안해, 엄마. 왜 미안해? 당연한 거야. 지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지호를 안아줬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지호를 재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인터넷에 윤세훈 의료재단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세훈 회장, 의료재단 설립 30년. 실종된 딸 찾기 위해 시작한 재단. 기사를 읽었습니다. 윤 회장은 딸이 실종된 후 아동 실종 예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의료재단도 만들었습니다. 실종 아동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윤 회장이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부인인가 봅니다.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라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라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동그란 눈, 작은 코, 환한 미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이 아이를 보면 무언가 느껴집니다. 슬픔? 그리움? 잘 모르겠습니다. 더 검색했습니다. 라이 실종 사건을 쳤습니다. 오래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1988년 5월 12일 서울 성북구 공원. 라이가 엄마와 함께 놀이터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1988년.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보육원 기록에는 1988년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생일은 모릅니다. 보육원에 온 날짜만 있습니다. 1993년 3월 15일. 5살 때였습니다. 그 전 기억은 없습니다. 혹시?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한유정입니다. 라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호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심장 상태가 조금 나빠졌습니다. 얼마나요? 수술을 빨리 받는 게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3개월 안에는 받아야 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개월. 수술비는 아직 모으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호를 학교에 보내고 저택으로 갔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심때였습니다.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저는 앉았습니다. 어제 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봤소? 네. 혹시 DNA 검사를 해볼 의향이 있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DNA 검사요? 네. 당신이 혹시 라이인지 확인하고 싶소. 하지만 저는 한유정입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확인하고 싶소.
부탁이요. 회장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검사 비용은 제가 냅니다. 그리고 시험 근무 기간도 정식 채용으로 바꾸겠소. 정식 채용? 그럼 급여가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지호 병원비도 모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고맙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DNA 검사도 받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다르게 봤습니다. 저 사람 회장님 총회 봤는데 일주일 만에 정식 채용이래. 뭔가 있나 봐.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회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도연이 막아섰습니다. 한유정 씨. 네. 잠깐 얘기 좀 하죠. 빈 회의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뭐하러 여기 왔습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일하러 왔습니다. 정말 그게 다입니까? 무슨 뜻이죠? 도연이 팔짱을 꼈습니다. 회장님께 접근하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DNA 검사까지 받았습니까? 회장님이 부탁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으십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딸을 잃은 충격으로 아직도 고통받고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이 나타나 희망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만약 DNA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회장님은 또 실망하십니다.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그럼 왜 검사를 받았습니까? 정식 채용이 필요했습니다. 아들 병원비 때문에.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역시 돈이었군요. 그게 아니라 보육원 출신 맞습니까? 갑자기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네. 부모 없이 자랐죠? 네. 그래서 회장님 재산이 탐났습니까?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일하러 온 사람입니다. 도연이 저를 오래 봤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호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힘들었어? 응. 얼굴이 안 좋아. 저는 웃으려 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나 때문에 힘든 거 알아. 무슨 소리야? 병원비 때문에 일하잖아. 미안해. 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지호를 안았습니다. 지호야, 엄마는 내가 건강하면 그게 제일 좋아. 미안해하지 마. 고마워, 엄마. 밤이 됐습니다. 지호를 재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00만 원이었습니다. 저택에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50만 원이었습니다. 편의점 일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술비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거실 청소를 했습니다. 점심 먹고 2층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세면대를 닦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일 났어요. 여자 직원이 뛰어왔습니다. 뭔데요? 사모님 유품이 사라졌어요. 유품이요? 네. 회장님이 보관하시던 반지가 없대요. 저택이 난리가 났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회장실 앞이었습니다.
회장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누가 가져갔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반지는 아내의 유일한 유품이요. 김용래가 나섰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찾겠습니다. 당장 찾으시오. 경비들이 움직였습니다. 각 방을 수색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경비 한 명이 뛰어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어디서? 3층 탈의실입니다. 모두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탈의실에 제 옷걸이가 있었습니다. 경비가 제 외투를 들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집었습니다. 반지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용래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몰라요. 당신 외투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넣은 것 같아요. 저는 안 가져갔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없지만 제가 왜 그런 걸 가져가요?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한유정 씨, 설명하십시오.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정말 안 가져갔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수상했어. 보육원 출신이래. 도둑질 배웠나 봐. 회장님 믿고 설쳤나 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유정 씨, 경비실로 가십시오. 김용래가 말했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조사받아야 합니다. 경비 2명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놔주세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비실로 끌려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십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눈물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 2시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화장실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어 시간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밤인가 봅니다. 지호 생각이 났습니다. 지호는 지금 집에 혼자 있을 겁니다.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호야, 미안해.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한유정 씨. 네. 왜 가져갔습니까? 안 가져갔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 넣은 거예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육원 기록 확인했습니다. 네. 당신 과거 기록이 깨끗하지 않더군요. 무슨 소리예요? 10살 때 친구 물건 훔친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친구 필통을 잠깐 빌렸던 일이었습니다. 돌려주려 했는데 친구가 도둑이라고 신고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이 오해를 풀어줬지만 기록은 남았습니다. 그건 오해였어요. 선생님이 증명해 주셨어요. 기록은 기록입니다.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회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도연이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끝인가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차가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복도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용래의 목소리였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이 알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게 해야죠. 그 여자 어떻게 할 겁니까? 내일 아침 경찰에 넘기죠. 증거는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외투에서 나왔으니까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에 넘긴다고요? 그럼 전과자가 됩니다. 지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 돼. 저는 일어났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요. 저 나가야 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침묵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호야.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엄마를 믿는 눈빛. 엄마는 진짜 안 했어. 저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혼자 떨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창틀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용래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경찰이 곧 옵니다. 저는 안 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 넣은 거라고요?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이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회장님, 김용래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한유정 씨가 반지를 훔쳤습니다. 증거가 있소? 외투에서 나왔습니다.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정말 가져갔소? 아닙니다. 저는 안 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 넣은 것 같아요. 제발 믿어주세요. 회장이 저를 오래 봤습니다. 알았소. 회장님, 김용래가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는 도둑입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소. 외투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CCTV를 확인했소? 김용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확인하시오. 그 전까지는 경찰에 신고하지 마시오. 하지만 내 명령이요.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김용래가 물러났습니다. 한유정 씨, 따라오시오. 회장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앉으시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물을 따라줬습니다. 마시오. 감사합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당신을 믿고 싶소.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 눈을 보니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소? 정말 안 했어요. 알고 있소. 하지만 증명해야 하오. 어떻게요? CCTV를 확인하겠소. 누가 당신 외투에 반지를 넣었는지.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확인해 주실 거예요? 네. 잠시만 기다리시오. 회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집사, CCTV 기록을 모두 가져오시오.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네, 회장님. 10분쯤 지났습니다. 김용래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CCTV 기록입니다. 회장이 화면을 봤습니다.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시쯤 됐습니다. 저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3층 탈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갔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제 옷걸이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 뭔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나갔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연이,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비서를 불러오시오. 김용래가 나갔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이걸 보시오. 회장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도연이 영상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요? 설명하시오. 그건 왜 한유정 씨 외투에 반지를 넣었소? 도연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시오. 죄송합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랬소? 저 여자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누명을 씌웠단 말이오? 회장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장이 화를 냈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당신은 해고요. 회장님, 더 이상 할 말 없소. 나가시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요? 저 여자 조심하십시오.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도연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나가.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도연이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미안하오. 내 부하가 큰 잘못을 저질렀소. 괜찮습니다. 이제 의심받지 않을 거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쉬다가 가시오. 아니요. 일하겠습니다. 확실하오? 네. 괜찮습니다. 저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도연은 왜 그랬을까요? 정말 저를 의심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2층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세면대를 닦다가 약통이 다시 보였습니다. 어제 본 그 약들이었습니다. 저는 약통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라벨을 자세히 봤습니다. 윤세훈 의료재단. 그런데 라벨 밑에 뭔가 비쳐 보였습니다. 라벨을 살짝 벗겼습니다. 그 밑에 다른 글씨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다른 약통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재단 라벨 밑에 다른 병원 이름이 있었습니다. 누가 라벨을 바꿔 붙인 거지? 저는 약통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라벨이 벗겨진 부분도 찍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약통을 제자리에 놨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휴게실로 갔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약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혈압약? 회장이 드시는 약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검색하다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약 성분표였습니다. 라벨에 적힌 성분과 실제 약 성분이 달랐습니다. 뭐지? 저는 더 검색했습니다. 약사 커뮤니티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을 올리고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 약 성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답글이 왔습니다. 이 약은 혈압약이 아닙니다. 진정제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진정제? 회장은 혈압약을 먹고 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정제를 먹고 있었습니다. 누가 바꿔치기 한 거야?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걸 회장님께 알려야 합니다. 회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뭐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드시는 약 말입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약 라벨이 바뀌었습니다. 회장이 사진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회장님은 혈압약을 드신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소. 하지만 실제로는 진정제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확실하오? 네. 약사에게 확인받았습니다. 회장이 손을 떨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바꾼 것 같습니다. 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김 집사? 김용래가 들어왔습니다. 네, 회장님. 내 약을 누가 관리하오? 비서실에서 합니다.
도연이 관리했소? 네.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도연을 당장 찾으시오. 네. 김용래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10분 뒤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박 비서가 없습니다. 뭐? 저택을 나간 것 같습니다. 회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오. 네.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한유정 씨, 고맙소? 아닙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내 약을 관리해 주시오. 제가요? 네. 당신을 믿을 수 있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회장의 약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 회장님 신임 받네. 도연 비서 잘렸잖아. 뭔가 있나 봐.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게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회장의 약을 바꿨을까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집에 뭔가 큰 비밀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찾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장의 약을 관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저녁 6시에 드렸습니다. 회장의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한유정 씨 덕분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회장이 저를 믿어줬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장실에서 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유정 씨. 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소. 제 심장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앉으시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도 앞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오래 보더니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이 종이를 건넸습니다. 직접 보시오. 저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한글과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결론이 있었습니다. 부녀관계 확률 99.9%. 종이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 딸이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라이가 맞소. 아니에요. 저는 한유정이에요. DNA는 거짓말하지 않소. 하지만 저는 기억이 없어요. 라이였던 기억이 없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소?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37년 만에 찾았소. 내 딸을. 회장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라이라고요? 실종된 그 아이가 저라고요? 믿을 수 없어요. 알고 있소. 나도 믿기 힘들어. 그럼 저는 누구예요? 한유정은 뭐예요? 가짜 이름이었던 거요. 누군가 당신을 숨긴 거요. 누가요? 모르겠소. 하지만 찾아낼 거요.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율라히요. 내 딸이요.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천천히 하시오. 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알겠소.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오. 뭔데요? 이 저택에 머무시오. 위험할 수 있소. 위험이요? 당신을 숨긴 사람이 아직 있을 수 있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제가 라이라고요. 윤 회장의 딸이라고요. 그럼 제 인생은 뭐였나요? 보육원에서 자란 시간은요. 지호는요. 지호. 갑자기 지호가 떠올랐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통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한유정 씨 보호자십니까?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호가 어떻게 됐어요? 학교에서 쓰러졌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요? 제 아들이 응급실에 있어요. 가봐야 해요. 지금 가시오. 기사를 불러주겠소. 감사합니다. 5분 뒤 저택차가 출발했습니다. 병원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지호 어디 있어요? 3번 침대입니다. 달려갔습니다. 지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제 목소리에 지호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괜찮아? 숨이 안 쉬어져. 지호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심장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얼마나요?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언제요? 이번 주 안에 해야 합니다. 늦으면 위험합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비용은 얼마예요? 2천만 원입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하나요? 수술 전까지 입금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지호 옆에 앉았습니다. 지호야, 괜찮을 거야. 엄마, 미안해. 왜 미안해?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해결할게. 하지만 어떻게 해결하죠? 저는 2천만 원이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3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빌리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그때 회장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라이입니다. 회장의 딸입니다. 회장께 부탁하면 도와주실까요? 하지만 그러기 싫었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돈을 구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지호는 잠들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유정 씨, 아드님은 괜찮소? 위독합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비용은 얼마요? 2천만 원입니다. 내가 내겠소. 아니에요. 왜요? 제가 해결할게요. 당신은 내 딸이요. 당연히 도와야 하오. 하지만 거절하지 마시오. 부탁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병원비 입금하겠소.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입금됐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지호 곁을 지켰습니다. 저택에 전화했습니다. 며칠 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드님 쾌찹입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호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엄마 기다릴 거지? 당연하지. 엄마는 여기 있어. 지호가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회복만 하면 됩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시간 뒤 지호를 만났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호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지호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유정 씨, 큰일 났소. 무슨 일이세요? 저택에 불이 났소. 네. 서재가 불에 탔소. 서류가 다 타버렸소. 회장님은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소.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 서류도 탔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시 검사하면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 같소. 누가요? 모르겠소. 하지만 당신을 노린 거요. 저를요? 당신이 라이라는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거요. 저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조심하시오. 위험하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왜 그러는 걸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회복 중이었습니다.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저는 병원과 저택을 오갔습니다. 낮에는 지호를 돌봤습니다. 밤에는 저택에서 회장을 돌봤습니다. 피곤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8시였습니다. 회장실로 갔습니다. 약을 드려야 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약 가져왔습니다. 고맙소. 약과 물을 드렸습니다. 회장이 약을 드셨습니다. 화재 조사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찰이 조사 중이요. 하지만 단서가 없소. CCTV는요? 그날 밤 CCTV가 고장 났소. 우연일까요? 아니요. 누군가 계획한 거요.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을 찾고 있소. 아직 못 찾았소. 혹시 도연이 불을 질렀을까요? 모르겠소. 하지만 가능성은 있소. 저는 불안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여기 있는 게 위험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요? 누군가 저를 노리고 있잖아요. 회장님께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걱정 마시오. 내가 지킬 거요. 하지만 당신은 내 딸이요. 포기할 수 없소. 회장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쉬시오. 내일 또 병원 가야 하지 않소? 네. 조심히 가시오.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싶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켜져 있는데요. 현관으로 가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한유정 씨. 돌아봤습니다. 김용래였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네. 잠깐 얘기 좀 하죠. 무슨 얘기요? 여기 말고 조용한 곳에서요. 김용래가 다가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저 지금 가봐야 해요. 금방입니다. 김용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조용히 하시오. 목소리가 차갑고 낮았습니다. 저는 팔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셌습니다. 왜 이러세요? 따라오시오. 김용래가 저를 끌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싫어요. 소리쳤습니다. 김용래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숨이 막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창고였습니다. 어둡고 차갑습니다. 김용래가 저를 밀었습니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했소. 김용래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회장님이 정신 차리셨소. 당신 때문에. 그게 왜 나쁜 거예요? 내 계획이 망했소. 김용래가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요? 회장님 약을 바꾼 게? 그렇소. 왜요? 회장님이 정신이 흐려져야 했소. 그래야 재단 운영권을 넘겨받을 수 있었소. 김용래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타났소. 모든 걸 망쳤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DNA 검사까지 받았잖소. 회장님이 정신 차리셨소. 그래서 불을 지른 거예요? 그렇소. 증거를 없애려 했소. 김용래가 칼을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까지 없애야겠소. 살려주세요.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요. 사고사로 처리하면 돼요. 김용래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몸을 피했습니다. 칼이 벽에 박혔습니다. 그 틈에 도망쳤습니다. 문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열려라.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용래가 뒤에서 잡았습니다. 저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끝이요. 칼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팔로 막았습니다. 칼이 팔을 스쳤습니다. 아팠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아! 소리쳤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짓이오? 회장이었습니다. 뒤에 경비들이 있었습니다. 김용래가 돌아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김용래, 당신이었소. 경비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김용래를 붙잡았습니다. 칼을 빼앗았습니다. 놓으시오. 김용래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장이 저에게 왔습니다. 괜찮소? 팔이.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빨리 병원 가야 하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경비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김용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위해 했습니다. 거짓말. 재단은 제가 키웠습니다. 제 거예요. 당신은 미쳤소.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습니다. 팔을 꿰맸습니다. 열바늘이었습니다. 회장이 옆에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늦게 알아챘소. 어떻게 하셨어요? CCTV를 다시 확인했소. 김용래가 당신을 끌고 가는 게 보였소. 다행이에요. 정말 미안하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료가 끝났습니다. 팔에 붕대가 감겼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실밥 뽑으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회장의 차를 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병원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지우 보러 가야 해요. 알겠소.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게 내렸습니다. 천둥도 쳤습니다. 폭풍이 오는군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저는 팔을 만졌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용래는 경찰에 넘겼소. 끝났소. 정말요? 네. 이제 안전하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끝일까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호 병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호가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지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지킬게.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회장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쉬시오. 내가 지키고 있겠소. 고마워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차게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천둥도 계속 쳤습니다. 폭풍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봤습니다.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 끝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오고 있었습니다. 더 큰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비는 더 세게 내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병원 건물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지호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복도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저는 일어났습니다. 아래 응급실에 누가 찾아왔는데요. 누가요? 할머니 한 분이요. 한유정 씨 찾으신다고. 할머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누구지?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같이 가겠소. 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응급실로 갔습니다. 한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흠뻑 젖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정아,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오셨어요? 지호가 걱정돼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걸어왔지. 걸어서요? 제 집에서 이 병원까지는 3km였습니다. 이 폭우에 걸어왔다고요? 할머니, 왜 택시를 안 타셨어요? 돈이 없어서.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지호는 어때? 좋아지고 있어요. 다행이다. 할머니가 안도했습니다. 그때 할머니 몸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간호사님,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안 좋으세요. 빨리 진찰받아야 해요. 할머니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진료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체온증이에요. 심각한가요? 빨리 체온을 올려야 합니다. 할머니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따뜻한 담요를 덮었습니다. 링거도 맞았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미안해, 유정아. 뭐가 미안하세요?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실은 할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은 뭐예요? 나 때문이야.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가 손을 떨었습니다. 너를 데려온 게 나야.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37년 전 공원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혼자 울고 있었어. 엄마를 찾고 있었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나는 그때 남편을 잃었어. 외로웠지.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무 예뻐 보였어. 그래서 데려갔어. 데려갔다고요? 내 엄마가 화장실 간 사이였어. 나는 너를 안고 나왔어. 제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미안해. 나는 너무 외로웠어. 그럼 저는요? 제 가족은요? 미안해, 미안해. 할머니가 계속 울었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 아내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할머니가 회장을 봤습니다. 당신이 회장님이시구나. 네. 부인은 딸을 찾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어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회장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내가 죽었소.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나중에 후회했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무서웠어요. 감옥에 갈까봐. 당신은 범죄자요. 알아요. 나는 벌을 받아야 해요.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유정아, 아니 라이야. 미안해. 할머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키워줬습니다. 밥을 해줬고 아플 때 돌봐줬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을 빼앗았습니다. 나를 경찰에 넘기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벌을 받겠어요. 회장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전화하려 했습니다. 저는 회장의 손을 막았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왜요? 할머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도 제발이요. 내일 아침에 하면 안 될까요?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알겠소. 내일 아침까지만.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잠들었습니다. 저와 회장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믿어지지 않소?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37년을 찾았소. 그런데 이런 이유였다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죽었다니. 저는 회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화나지 않소? 화나요. 하지만 할머니도 불쌍해요.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은 착하오. 아니에요. 그냥 복잡해요.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소. 당신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병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유정아. 지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뛰어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호가 깨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호야, 왜 깼어? 천둥 소리 때문에. 저는 지호 옆에 앉았습니다. 무서워? 아니, 엄마가 있어서 안 무서워. 지호가 웃었습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는 누구예요? 지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번개가 쳤습니다. 순간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매일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과 닮았습니다. 나이만 더 많았습니다. 누구지? 여자가 입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라이야.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기다려요. 소리쳤습니다. 회장이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저기 여자가 있었어요. 어디요? 창밖에. 우리는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폭우였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지?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영이었을까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누구였소?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랑 닮았어요.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설마, 뭐가요? 회장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조심하시오. 위험할 수 있소.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설명할 수 없소. 하지만 조심하시오. 우리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그 여자로 가득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왜 저를 불렀을까요? 그리고 왜 사라졌을까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